안녕하십니까. 장자에 있는 최경렬입니다. 오늘은 그 두 번 이전에 읽었던 것의 마지막 서론, 본론, 결론, 공자와 안회의 대화 마지막 단락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읽으면서 그 앞에 거를 리바이벌하고 그 다음에 얘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연할 오 무이진의니이다. 간문 기방하노이다. 중류할 제하라 오장어약 가리니 유 심자 없기도 하죠. 유이위지 기이야 이지자는 호천불이니라. 아내왈 회지갑인하야 불음주 불여훈자 수월의니이다. 약차즈 가위 제호인저 신은 제사지제요 비심제하라. 심제하라. 회와 간문 심제하노이다. 중류할 약일지하고 무청이이 청지이심하며 무청지이심이 청지이기하라. 청지어이어 심지어부하라. 기하자는 허이이 대물자야니라. 유도 지퍼이니 허자는 심제야이니라. 이때 여기까지 끊겠습니다. 앞에서 그 아내가 위나라를 간다고 할 때 공자가 어떻게 가려고 그러냐, 가서 왕이 지멋대로 그래 유세좀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게 쉬운 일이 아니다 얘기를 하면서 쭉 일반론적인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래도 네가 나한테 찾아온 것은 특별한 너만의 그 수단, 방법, 마음먹은 게 있을 테니 얘기를 해봐라 그랬더니 아내가 5가지 얘기하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도 뭐 단이허, 면이일, 그쵸? 그 다음에 내직, 왜곡, 성의상비 이렇게 5개를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공장, 너 이게 너무 많구나. 근데 많은 것뿐만이 아니라 그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고 해서 조목조목 하나 지적을 하죠.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아내가 대답하는 게 오무이진의니 간문 기방하노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앞에서 아내가 물은 건 유의죠. 자기만의 어떤 특별한 방식, 수단이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이제 아까 다 5가지, 뭐 내직, 왜곡, 성의상비 뭐 이런 것들인데 5가지인데 이 5가지는 유의였죠. 이 5가지 방법을 가지고 존재하는 것, 자기가 마음속에 지닌 걸 가지고 얘기를 했더니 선생님께서 그건 좀 문제가 다들 있다고 쭉 하나하나 문제점을 지적을 하니까 그 말을 듣고 무의, 더 이상 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유의에서 무의. 제가 무엇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진도 이제 진언 해야 되고 진행으로 봐도 되죠. 장자 참 글을 묘하게 쓰죠. 더 이상 어떻게 할 게 없습니다. 더 이상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지만 어쨌든 유의와 반대해서 무의를 썼고 진은 진언이나 진행이나 다 포함돼서 하는 말이죠. 제가 더 이상 어떻게 말씀드릴 게 없네요, 선생님. 그 방법 어떻게 해야 그 구체적인 방법이 있습니까? 방법 묻습니다. 그랬더니 딱 한마디 제하라. 제가 제로도 쓰는 거죠. 보통 요글자 쓰죠. 이게 우리 목욕 재개한다 그러죠. 삼가하는 거. 원래 이게 유교에서 제사를 지내게 되면 7일 전부터 이 삼가하기 시작해서 3일 정도 되면 이제 여자도 가까이 하지 않고 먹는 것도 저기 하고 정갈하게 하고 준비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바깥에서 외면 쪽으로 자기를 규제하면서 내면으로 준비를 하는, 그게 유교의 일종의 제사 지낼 때의 방법인데 그거를 원용을 했겠죠. 원용을 해서 공자는 제하라, 삼가하라. 제사 지낼
때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듯이 삼가하라 얘기하죠. 한 글자만 딱 내가 너한테 얘기를 근데 이거 해주겠다. 유의위지인데 다른 판본에 심이 들어가 있어서 심자를 넣고 해석하는 것이 편하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유심이지 마음을 두고서 행한다면 그것이 쉽겠느냐? 쉽게 행하는 것은 밝은 하늘에게는 합당하지가 않다. 내가 재기하라 그러면 마음 깨끗이 먹어야지, 오늘 조심해야지 하고 마음을 두고 꼭 이래야겠다고 하면은 그게 쉽게 될까?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은 호천이라고 나온 건 하늘에게 우리에게 준 어떤 자발성, 가능성, 이 본래의 모습을 하는 것과는 어울리지 않는다, 합당하지 않다, 그 얘기하는 거죠. 재기하라 그래 놓고 의식적으로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내가 이 말을 듣고 회지 갑인 불음주 불려훈자 수월의, 저는 집안이 가난해서 술도 마시지 않고 훈채도 마시지 않은 것이 몇 개월째입니다. 이와 같으면 재개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훈이랑, 이 훈자는 이제 그 향기 나는 풀, 향초하고 이제 향초하고 대별을 해서 이제 요것도 난초라 그러죠. 향초와 대별해서 이제 냄새 나는 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여기서는 냄새 나고 정갈하지 않은 음식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음식 먹을 때 요거를 제사 지낼 때 삼가해야 되기 때문에 술도 안 마시고 잡스러운 음식 먹다, 몇 잔을 먹다는 뜻이니까 잡스러운 음식을 막 먹지 않으니까 이렇게 하면 제가 스님 재개하는 거로 갈 수 있겠죠. 공자께서 말씀하시, 그거는 제사할 때의 제이지 내가 말하는 건 심제다, 심제가 아니다, 난 심제를 얘기하는 거라 얘기를 하는 거죠. 아내의 대답이 조금 좀 맹해 보이긴 하는데, 요거는 그 유교에서 쓰이는 제라는 말을 맥락 그대로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뒤에서 하는 말, 유심이지 기이야와 이지자는 호천불인이라 할 때 호천불이란 말을 잘 이제 감을 못 잡은 거예요, 아내는. 그러니까 너는 이걸 제사의 제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나는 심제를 얘기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아내가 약간 아내가 멍청하다 그러면 안 되지만 여하튼 이렇게 약간 좀 수준이 안 맞는 대답을 해서 한 번 뺀 다음에 앞에서 진짜 심제에서 한 번 더 묻고 공자가 대답해서 이 문장에 리듬감을 주는 게 쓰는 기법이죠. 난 심제를 얘기한다. 심제는 그것과 다르다. 심제는 물으니까 공자가 얘기하죠. 너는 일지하라. 너는 네 마음을 일관되게 하라. 일지자, 마음이죠. 마음 신비에 들어 마음이 나가는 것, 마음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 아니면 마음속 다 포함하는 거죠. 마음, 의지, 뜻 이런 것이지만 네 마음을 일관되게 하라. 무청지, 귀로 듣지 말고 마음으로 들으며, 마음으로 듣지 말고 무청지 이심, 마음으로 듣지 말고 귀로 들어라, 그렇죠? 그래서 귀라는 감각기관이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한 단계 나간 게 심이라고 하는 이성적 기능이라고 할까요? 이성작용이 있고, 뭐 지적작용이기도 하죠. 지적작용이 있고, 그 다음에 한 단계 나가서 장자는 귀로 들어라. 단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감각기관이 있고 지적작용과 이성적 종합 기능이 있으면 그 위에 귀라는 걸 한 단계 턱 설정을 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까다로워지죠. 청지어이, 듣는 것은 귀의 단계에서 스탑시키고 머무르게 하고, 마음은 부합하는 것, 이게 부절이죠. 부절. 이렇게 모양이 있으면 이렇게 된 거를 이렇게 돼서 이렇게 맞추면 딱 맞추니까 부합하는 부절이라고 그러죠. 부서진 조각이 끄는 조각 딱 하나로 직소 퍼즐처럼 얘기하는 거죠. 마음은 마음에 부합하는 것에서 멈추도록 놔두어라, 멈추도록 해라. 기라는 것은 허허로운 것이 비는 것이며,
모든 만물을 기다리는 것이다. 귀라는 것은 참 만물을 기다린다는 말이 어렵죠. 비었지만 기는 모든 것이 다 있다 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비어있지만 눈에 안 보이가 없지만 모든 것이 다 있고 모든 것과 이렇게 접촉을 해서 반응을 한다, 이런 뜻으로 쓰였다고 보입니다. 오직 도만이 허를 모으니 허롭게 하는 것이야말로 심죄다. 공자의 대답이 제가 보기엔 상당히 답을 잘했는데 이해하기는 상당히 까다롭죠. 인간은 감각기관으로 사물을 파악하고 마음으로 종합적인 판단을 내리고, 이게 이제 대부분이 생각하는 계열인데, 장자는 왜 기라는 걸 하나 더 집어넣죠. 요 구절을 읽으면 저는 이제 맹자 호연지기 장 보면, 맹자는 기라는 것은 빨리 뛰거나 급한 일이 생기면 기가 발동을 하기 때문에 그때는 마음과 지라는 걸로 마음, 의지력을 기가 압도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이 마음이 기를 통제하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기 위에 심이 기보다 높아야 한다고 심학이라 그러죠. 이 마음 공부를 강조한 게 유학이란 말이에요. 근데 장자는 거꾸로 이 심보다 한 단계 높은 기라는 걸 설정을 해서, 이와 심이라는 게 어떤 실질적인 작동이고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기라는 것은 이것을 비워내가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거를 해야지만 진짜 이 심자가 된다 얘기를 하는 거죠. 비우는 게 심이다. 어려운 말이죠. 비우는 게 심이다. 어떻게 비워야 하는가라는 문제가 생길 텐데, 이 말을 듣고 장자가 얘기를 하죠. 아내가 얘기를 하죠. 회지 미시 득사엔 실이 자회야로되 득사지야하니 미시 유회야이니이다. 가위 허호와 그러니까 진, 그렇죠. 재밌죠. 제가 미시 등야, 애초에 처음부터 이 사자는 주체적으로 활동을 하는 겁니다. 주체적으로 활동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실이라는 것이 나에게서 나왔는데, 제가 주체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자 애초부터 제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유해라 그래서 이것도 이제 유자하고 같이 보기도 해요. 여하튼 제가 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허락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자가 perfect, 완벽해, 그러죠. 이 구절이 참 재밌는 구절인데, 글자부터 보겠습니다. 실자회할 때, 여기서 실자는 이제 부사, 실제로라고 해석하고 싶은 유혹이 크죠. 근데 부사로 볼 수 없습니다. 부사로 쓰인 용례는 후대, 이제 연구자들은 이제 한비자 때 가서 이 실자가 부사로 쓰인 용례가 나온다고 봐요. 그러니까 한비자 이전의 문헌, 이게 전국시대 말이잖아요. 전국 말이고, 이거 지금 장자는 전국 중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대가 벌써 100년 이상 앞서 있죠. 그러니까 부사로 쓸 수 있는 용례가 안 보이기 때문에 이걸 부사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재밌는 건, 실자는 이 뒤에 보면 가위 허라 그랬잖아요. 허와 상대되는 글자이기도 하고, 우리가 앞에서 이전 대화에서 뭐 했던 명과도 대조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명실상부하다 이런 얘기할 때 이 실자가 붙어 다니는 말이죠. 서로 짝이 되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에 이 주체적으로 행동하지 않을 때에는 이 명과 실이 같이 붙어서 명예욕, 거기에 이제 이런 거 같이 함께 왔었는데, 여기서는 그런 뜻이 아니고 허에 반대되는 말로, 이걸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됩니까? 실질적인 행동이 그러니까 이 사자하고 실은 사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실을 얘기하는 거죠. 행동의 결과로서 행동을 하게 되면 어떤 행동을 하게 돼서 따르는 결과, 보상 포함할까요? 주체적으로 행동을 하면 그 의식,
행동의 결과 같은 것이 나에게서 나왔었는데 제가 주체적으로 행동을 하고 나니까 저 자신이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자자도 문제인데 이 자아로 읽을 수 있고 from으로도 읽을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사가 주체로서 행동한다는 의미를 가졌기 때문에 로부터를 읽었어요. 그래서 실이 자기로부터 있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요 답변이 재밌습니다. 안회의 요 답변을 보면 제가 실질적으로 주체적으로 활동하지 않았을 때는 그 행동의 결과나 행동하겠다는 의식이 저에게 있었는데 제가 주체적으로 행동을 하자 저 자신이 없어졌습니다. 이것이 허입니까? 그렇죠. 아내의 대답은 역설적이에요. 자기가 주체적으로 행동을 해야겠지 않았다. 의무적으로 행동을 해야겠다. 뭐 이걸 해야 돼 하고 이제 어떤 목표를 두고 따라간다고 했을 때는 뭔가 자기가 하는 것 같았는데 주체적으로 행동을 하자마자 자기가 없어졌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 주체적으로 행동하는데 어떻게 자기가 없습니까? 그리고 주체적으로 행동하는 게 어떻게 허입니까? 이 얘기하는 게 바로 아내가 선생님의 말을 정확히 간파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아내의 말은 이전과 다른 어떤 그 스테이지가 넘어가는 단계에 해당하는 말에 나갈 수 있겠죠. 그것은 공자의 말, 약일지하라부터 여기까지 허자는 심재하라, 심재란 말을 정확히 파악했기 때문에 가능한 말이죠. 아내는 스승의 말을 정확하게 이해를 했어요. 더 재밌는 건 자신이 선생님의 말을 정확히 이해했다는 것을 답변을 하면서 이해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좀 더 심오한 경지에 도달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자가 단번에 알아듣고 완벽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말에 이어서 공자는 이제 진의라 어약하리다 양력 이뷰라고 이뷰 들어가서 자유롭게 놓인단 말을 한단 말이에요. 어디를 가든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라고 이제 아내의 능력을 이제 그 효용 예언을 하죠. 울타리를 사용해서 이제 새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 새 비유가 위나라에 들어간 아내를 얘기하기도 하지만 새라는 비유 속에는 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날아가는 의미가 당연히 깔려 있는 거죠.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 허라는 건 자기를 비우는데 자의식이 사라지고 자신을 비울 때 오히려 주체적으로 행동할 수 있고 자연스럽게 행동할 수 있고 아까 말한 호천 하늘이 준 자유의 자율성이 자유롭게 발휘 된다는 거죠. 미시유회는 여기서는 뭐예요? 자의식, 자기의식, 자라고 하는 생각이 없어졌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덜어내서 비웠기 때문에 주체적으로 행동할 수 있게 되는 역설을 성립하는 거죠. 이 결정적인 육아와의 차이일 거예요 아마. 이런 얘기를 하니까 선생님께서 perfect, 완벽하구나. 그래, 너한테 얘기를 하겠다. 너는 울타리에 들어가서 자유롭게 행동을 할 것이고 어떤 명예나 지위에도 아무 느낌이 없게 될 것이다. 너무 멋지죠. 입증명하고 불입증치하라. 내 말이 상대방에게 받아들여지면 상대의 네 말을 이해하면 네가 할 말을 하고 새의 비유에서 명자 쓴 거죠. 네 말을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납득하지 못하면 스탑 멈춰라. 진짜 많이 나오죠. 진짜 앞에 심지어지 청지어지 그죠? 약간 의미가 다 다른데 무문무독 일택이 우어 부득이즉 기은이라. 무문무독 보겠습니다. 이 무문무독은 논란이 많은 글귀인데 독자 때문이죠. 누군가는 이 글귀를 해석을 할 때 문이 있으면 독이 있고 독은 문으로 들어온다.
문이 열리면 독도 나온다라고 해석을 했어요. 멋있는 해석이죠. 그러니까 앞에서 귀하고 마음 얘기가 나왔잖아요. 귀를 열어놓는 것이 이제 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귀를 열어서 사물을 받아들이면 이 받아들인 사물이 마음속에서 무언가로 이제 응결이 되고 뭉치고 사고로 이렇게 형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분노로 가득 차서 도를 품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무문과 무독 사이에 중간에 채워넣어서 해석을 했어요. 멋진 해석이긴 하는데 이제 좀 번거로운 느낌이 있긴 하죠. 글자가 들어본 거. 근데 다른 판본에 이게 두자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두자로 보면 이대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내 이름에 신경 쓰지 않게 될 것이고, 그렇죠? 무감기명, 이름이나 명예에 신경 쓰지 않게 될 것이고, 상대방이 내 말을 받아들이면 네 말을 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만두어라. 그리고 문도 없고 나갈 구멍조차 없을 때에 내가 있는 곳에 일택이, 일자가 동사로 쓰였어요. 아까 그 뭐였죠? 그 일지하라. 넌 일자 동사로 쓰였어요. 내가 있는 곳을 한결같이 집으로 삼고서 어쩔 수 없는 것에 머무른다면 거의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공자가 얘기하는 건 의식적으로 어느 것을 정하고 사는 게 아니라 그런 것 없이 자연에 맡겨 사는 자발성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뒤에 가면 나오는데 절적이 무행지 난이니라. 이것도 아까 말하는 뭔가를 해야겠다는 의식, 자기 의식을 갖지 않고 어디 가든 새가 머무는 곳이 자기 집이라고 생각하고 이 뜻이 이 자연스러우면서도 편안한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자기의 자취를 끊어버리는 건 쉽지만 땅을 걷지 않기는 어렵다. 이거 참 제가 보면 기가 막힌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절적이라는 건 은둔하는 겁니다. 은둔하는 건 오히려 쉽다. 절적, 세상과 관계를 끊고 혼자 사는 건 쉽지, 세상살이를 하면서 땅을 걷지 않기는 어렵다. 세상에 살면서 자기가 사는 세상과 거리를 두고 객관화시키고 업적을 남겨야지, 명예를 남겨야지, 흔적을 남겨야지. 이거는 둘째치고 어떤 흔적도 안 남기는 것이 오히려 어려운 겁니다. 위인사는 이이위요 위천사는 난이위니라. 해석 참 안 되는 문장이에요. 그렇죠? 위인사 이이위, 위인사가 주어가 되는 거죠. 위천사, 위천사, 위인사 이렇게 읽어도 되고 위천사 이렇게 읽어도 되죠. 위천사 난위라 라는 말도 이 자발성을, 자연에 맡겨진 자발성이라는 말과 맥락을 지을 때 이제 이해가 가능하죠. 인간의 행위를 아까 사자 나왔죠. 안연이 득사지할 때 그 사자입니다. 인사, 인간의 행위를 주체적으로 인간의 행위를 주체적으로 하는 것은 거짓으로 하기 쉽지만 하늘의 행위, 자연의 행위를 주체적으로 하는 것은 거짓말로 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새가 울었을 때, 명자, 새가 울었을 때 인위가 개입되지 않는 것인데도 자연스럽고 아름답고 보이듯이 인사를 하는 건 거짓으로 하기 쉽지만 천사는 위와 어울리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문이 유익비자의요 미문이 무익비자가 아니라, 주어는 안연일 거예요. 너는 날개를 가지고서 날아다닌다는 것은 들어봤겠지. 다 날개를 가지고, 새들 날개를 가지고 났을 거예요. 근데 진짜는 날개 없이 난 것은 들어보지 못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여기다 대꾸 문장이죠. 다 대꾸 문장으로 다 쓴 겁니다.
문이 유지지자이나 문이 무지지자이니라. 사람들이 학식을 갖춰서 유식한 사람이란 말은 네가 들어봤겠지만 무지로 아무 지식이 없는데도 지혜로운 사람이 된 데서는 듣지 못했을 것이다. 이 뒤에 게 진짜 높은 경지죠. 높은 경지죠. 제가 이 장자 할 때마다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식을 안다는 건 어떤 전문 분야의 지식을 안다는 건 그 전문 분야의 지식을 선택했다는 것인데 거꾸로 얘기하면 그 지식 이외에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지하다는 건 어쩌면은 그 부분에서만 지혜한 거지 다른 부분에는 무식한 것이죠. 또 하나는 자기 지식만 안다고 생각한 것 하기 때문에 자기 지식이 최고라는 그 헛된 망상에 사로잡혀서 옆에 있는 다른 지식이 훌륭한지에 대한 판단력이 흐릿해지는 거죠. 그런 걸 잊어버릴 때, 무지할 때 나는 아는 게 없어 하고 개방적이고 모든 걸 받아들일 때 지혜롭게 된다는 얘기를, 이것도 자발성을 얘기를 하고 하늘이 나에게 준 가능성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공자는 여기에 대해서 시를, 이거에 대한 시를 읽습니다. 천피결자라 허실생백이니라. 길상지지어 부차부진이라. 시지위 좌취니라. 참 자취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것을 앉아서 달려간다라고 한다. 이 정도 되겠죠. 이거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취는 오해되는, 장자 가운데 오해되는, 거꾸로 되는 말들이 이해되는 말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죠. 이 치양편에 가면, 장자 치양편에 가면 육지에서 가라앉다. 바다에서 가라앉아서 어떻게 육지에서 가라앉을 수 있겠어요? 이해하기 어렵고 오해하기 쉬운 말인데 이것도 대표적 오해되는 말인데, 육침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좌치와 육침은 둘 다 긍정적으로 사용한 말인데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죠. 앉아서 사방으로 달린다 라고 할 수 있죠. 좌치에 대해서 어떤 주석가 이렇게 냈어요. 단좌의 신유육허. 단정히 앉아서 이 정신은 온 세상을 자유롭게 논인다 라고 해석하는데 참 멋진 해석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이해를 이제 좌침을 하고 나면 인용한 운문 네 구절도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천피결자 허실생백, 빈방에서 흰빛이 난다. 저 일반 전통적인 해석은 이 결자를 공으로 해석을 합니다. 전통적인 해석을 보면 저 빈 곳 아니면 빈 것을 보아라. 빈 방에서 밝은 빛이 난다 정도로 이제 풀이를 일반적으로 합니다. 전통적으로. 이때 주석가들이 활동하던 시기에 이 결자가 확장된 뜻으로 이 전체 네 구절의 문맥에 맞춰서 풀이를 한 것이죠. 근데 3구로 끊기도 하고 요거를 이제 요렇게 끊기도 하는데 전 이걸 이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구절로 본 거, 4행시로 본 거죠. 운이 좀 안 맞긴 해요. 근데 이 결자가 시경에 보이는데, 시경에 보이는 고전언을 토대로 보면 군자가 온화하면 백성들의 마음은 안정된다. 그래서 군자역의 비민, 그쵸? 비민 심결이다. 아까 결자 써서 마음이 안정된다.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은 안정된다라는 구절을 참고를 해서 이제 해석을 해보면 이렇게 해석이 될 거예요. 우리를 안정시키는 것을 보아라. 이 천피란 말은 시경에 상투적으로 쓰이는 표현입니다. 여기 핵심 결자라고 하는 것이 있죠. 우리를 안정시키는 것을 보아라. 빈방에서 밝은 빛이 난다. 길한 것, 상서로운 것은 고요한 것에 머무르니, 차라는 것은 머무르지 고요하게 있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부는 차를 강조하는 말일 거예요. 이 차자가 문제인데
이 지지라는 걸도 그냥 지야라 이렇게 풀기도 해도 야자를 잘못 쓴 게 이렇게 된 것이라는 해석도 있긴 한데 이거 그냥 참고로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자는 통상적으로 부사를 쓰이죠. 이 차, 뭐뭐 막 뭐뭐 하려고 한다. 장차할 때 이 장이라는 뜻으로 같이 쓰기도 하고 그렇긴 한데 여기서는 그 뭐뭐를 막 하려 한다라는 동명사적인 표현이라고 할까요? 그 정도의 뜻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명사화된 부사적 표현 정도가 될지 모르겠어요. 지자랑 이 길상 지지와 반대되는 것으로 이제 차자를 쓴 거죠. 현대 제가 좋아하는 현대 주석가의 의견을 따랐습니다. 이 네 구절은 완벽한 정지 상태를 묘사한 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네 구절 완벽한 정지 상태를 묘사를 했기 때문에 이런 관점의 시를 보면은 좌취라는 말과 좌취란 앞에는 이 정이죠, 정, 그쵸? 정 앞에는 정이고 여기 뒤에는 동이 되는 거예요. 좌취란 말에는 앞에 시가 정적인 상태라면 자취라는 말이 갖고 있는 역동성과 대조를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심재를 이용하기 위해서 한 말인데 심재라는 말은 고요한 상태와 역동적인 움직인 상태를 자유롭게 오가는 경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자연과 부합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아까 그 안현도 역설적으로 얘기했잖아요. 내가 주체적으로 행동을 했더니 내 자신이 사라지고 주체적으로 행동을 하지 않았을 때는 뭘 해야겠다는 실 이것만 나한테서 비롯됐기 때문에 이게 제가 이제 허라는 것을 주체적으로 활동도 하고 그런 이게 오히려 허가이니까 질문했던 것도 이 상태 시와 좌치라고 한 말에 상응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공자가 얘기한 게 말이 되는 거죠. 바꿔서 얘기를 하자면 심재는 자연에 맞게 자발성을 따라서 산다는 말인데 중요한 것은 수동적인 상태가 아니라 본능적이고 자유로우며 어떤 이치에도 맞는 가치 판단에도 부합하는 훌륭한 지경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도가를 우리가 흔히 읽을 때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도가는 인간에게 더 자발적인 행동 방식과 가능성을 주었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발현되기 기다리거나 가만히 앉아있기만 한다고 생각할 텐데 그냥 좌뿐만 아니라 치도 있는 거죠. 치. 이래서 정말 도가가 어떤 역동적인 성격을 알 수 있고 자발적으로 행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수동성하고 관계가 좀 적어요. 우리가 이제 노자 읽다 보면 여자를 비유를 하고 수능성을 얘기를 하니까 그것이 마치 수동적이고 무슨 소극적인 것처럼 볼 텐데 그렇지 않다는 걸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설명을 하죠. 부 순이목 내통이 외어 심지하면 귀신도 장래사온 하물며 황인우와 시 만물지화야며 우순지소 유야이며 복휘괴거지 소행종이니 황산원자호야. 이건 사역동사라고 이제 뭐 교나 사로 보는 거죠. 이 목으로 하여금 내면으로 통하게 하고 심지에서 벗어나도록 하라. 이 심지는 이제 마음의 이해죠. 아까 마음이라고 그랬어. 마음은 지어 부라 그래. 부에서 멈추도록 하라 그랬잖아요. 마음은 부합하고 자기가 하는 기능 안에서 스탑해야 되는 거죠. 인간은 우리가 물론 이해를 하고 할 때 이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서양에서는 마음이 지각하는, 마음이 파악하는 능력이 있는데 여기서 벗어나야만 심지가 된다는 얘기예요. 내통도 심지, 마음으로 통하게 하고 이 마음으로 통해서 허한다는 작용은 허한다는
작용은 심지 인간의 지식작용이나 지각작용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목도 이 비우는 것, 자기가 하는 장치에서 머물고 마음까지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그 정도에 멈추게 하고 안으로 통하게 하고 기허 하는 것과 통하게 하고 심제하도록 하고 이 이해 능력에서 벗어나면 귀신조차도 내게 와서 머무를 텐데 하물며 귀신보다 신령스러운 존재보다 못한 사람이 있으세요. 어떻겠는가? 이런 상태로 아주 가면 네 위나라 그 임금을 충분히 네가 원하는 대로 설득하고 뜻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 이것이 바로 만물이 변하는 것이며 우임금과 손임금조차도 이것에 묶여서 이것에 매여서 행동한 것이다. 그래서 이걸 이제 본자로 보기도 하죠. 유자를 이것에 매여서 심제에 매여서 심제와 이어져서 행동한 것이며 복희와 거괴도 이제 자세한 인물이 아닌데 그 인물인 상전 행정은 안 보이는데 복희 시대나 유순 이전에 유명한 사람이라는 정도만 알 수가 있죠. 괴거 같은 사람도 종신토록 행종 죽을 때까지 행했던 심제 행했던 것이니 하물며 이거 여자 그보다 이 여자는 나머지 여자예요. 그보다 못한 사람들 남은 사람들은 어떻겠는가. 그래서 심지에 대한 얘기를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공자가 한 얘기가 끝났죠.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서론에서는 아내가 떠났다 그럴 때 일반적인 유세 어려움이나 사람 대한 어려움을 얘기하고 두 번째에서 구체적인 방법론 유의 공자가 아내의 얘기를 듣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 다음에 아내가 그것도 부족하다는 걸 알고 이제 선생님께 그 방법을 묻자 공자가 심제를 얘기를 하죠. 근데 제를 얘기를 하니까 아내가 이제 육아에서 말하는 제인 줄 알고 얘기했더니 그게 아니야 심제다 그러면서 심제를 정의를 하니까 단번에 아내가 팍 깨지죠. 아내가 여기 갑작스럽게 탁 터트리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앞에서 공자가 얘기한 것이 쭉쭉쭉 쌓아져 왔기 때문에 그 쌓이고 이해관계를 계속 머릿속에서 이제 생각하고 따지고 있다가 공자가 한마디 중요한 말을 탁 하니까 탁 터진 거죠. 불교하고 비슷한 말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는 이제 맹자와 연관성을 아까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이 극적 구조, 글쓰기 방식이 뛰어나는 걸 알 수가 있고 세 번째는 중리와 안연의 관계. 여기를 만약에 중리가 아니라 안연이 아니고 딴 사람이 왔으면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중리의 제자 가운데 아내가 제일 똑똑하고 훌륭한 제자였기 때문에 심제와 같이 아주 드높은 경지에 대해서도 아내가 금방 알아들을 수 있었던 거죠. 처음에는 조금 헷갈려 했지만 유교 제자와 헷갈려 하긴 했지만 금방 알아듣고 새로운 경지에 들어가니까 공자가 거기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했죠. 이게 재밌는 거예요. 설정을 잘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서사 이야기 방식도 재밌고 그리고 공자의 인물됨이라 얘기하는 공자를 보면 공자가 상당히 여기 도가적 인물로 돼 있으니까 도가적으로 이끌어온 게 아니냐 얘기하고 싶지 않고 그렇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논어가 얼마나 중요한 텍스트인가 종합적인 텍스트이고 온갖 것이 다 담긴 텍스트라고 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장자가 중리를 도가적으로 해석한다고 해서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고 할 거예요. 또 중요한 핵심은 우리가 알고 있는 도가의 이미지는 심제라는 것을 통해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적극성, 오히려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알맞게 행동하는 것이 이 허라고 하는 것과 맞닿아 있다는 아주 역설적인 언어가 잘 표현되는 장이기 때문에 재밌게 읽는 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세 시간으로 나눠서 이걸 말씀을 드렸는데 장자를 볼 때마다 느끼는 제가 새삼 말씀드리는 거지만 글이 상당히 어려워요. 내용도 어렵지만
문장 자체가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문장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벌어진 틈 사이를 메꿔서 이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게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장자를 읽을 때는 문장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이제 문법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까지도 포함이 되는데 이 장자를 읽다 보면 주석가들의 의견이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을 메꿔주고 모자란 부분을 늘려주고 하는 부분도 뭐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거꾸로 있고 상반되고 충돌하고 모순되는 의견이 나올 때가 많아요. 이때는 이제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생기는 이유가 바로 문장이 뭐라 그럴까 문법으로나 뭐 이렇게 수월하게 익히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새삼스럽게 느끼고 그래서 이번에 읽을 때도 이 글을 읽으면서 이 다양한 해석을 하고 여러 가지를 고려를 했는데 어쨌든 장자 읽을 때는 사상에도 주력을 해야 되지만 이 사상과 내용 이전에 문장을 좀 더 뭐랄까 잘 일관되게 읽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시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